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모닝 소피입니다. 토요일 아침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코인360 페이지 분위기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빨간색이 강하게 연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인마켓캡 보시면요. 7거래일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3에서 5% 주간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카르다노 도지코인의 10위권 안에 있는 디지털 자산들 대부분 내리고 있는데 폴카닷 정도가 주간으로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타가 주간 12% 올랐지만 현재는 5% 조정받고 있고 폴리곤도 강세를 주간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24시간 기준으로는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네요. 자, 업비트에서는 현재 24종의 디지털 자산 거래 지원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베이직 빼고요. 이유는 업비트의 거래 지원 기준에 미달됐다라는 건데 24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거래 지원이 종료된 거, 상장이 폐지된 것들 굉장히 이례적인 움직임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비트도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데요. 비트코인 현재 5% 내리고 있고요. 세타퓨엘이 이 약세장 속에서도 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그니스 39%, 40% 정도 상승하면서 상장 폐지되기 전에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그니스도 거래 지원 종료 사유에 여러 가지 거래 지원 기준에 미달했다라는 판단을 받은 그런 프로젝트네요.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까지 살펴보셨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 좀 볼게요. 먼저 골드만삭스에서 지난 5월 21일에 크립토 뉴 에셋 클래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고 저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을 실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헤드, 디지털 자산 부분의 글로벌 헤드 매튜 맥덜머시 비트코인은 새로운 투자 가능 자산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실렸고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인 6월 15일에 이런 뉴스가 났네요.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봤는데 디지털 자산은 우리 고객들의 분산화된 포트폴리오에 어울리지 않는 자산이다.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대충 내용을 8개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일단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데이터에 의존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디지털 자산 속에서 쌓여온 역사적인 데이터가 그렇게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간 매개자를 없앨 수 있을 만큼 중간에 개인정보 보호나 어떤 회사의 운영 같은 걸 효율적으로 해준다라고 했고요. 또 기술적인 진보가 나타나면 지금 현재 블록체인 기술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그만큼 기술 진보가 빠르다는 것이겠고 또 에너지 소모나 또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에너지 문제들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걸 좀 꺼리게 하는 요인이고 그리고 여기 제일 길게 쓴 이 부분은 규제 리스크예요. 가장 큰 리스크는 이 생태계가 규제가 부족하다는 거, 이 게리 헨슬러 SEC 의장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같은 맥락이다. 어떤 맥락이냐면 이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좀 힘들다. 전통적인 시장에서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해보면 분산화된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알맞은 투자 자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쪽의 의견을 더 믿으시나요? 사실 골드만삭스 최근에 이더리움 트레이딩 데스크에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곳이어서 거래는 하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온다는 거는 약간 언행 불일치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보시면요. 폴리곤 이야기인데요. 폴리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디파이를 쓰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 차트를 보니까요. 100만 달러 이상의 거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이 100만 달러 이상의 거래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고래들이 이더리움으로부터 폴리곤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고래란 결국 기관들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네요. 자, 아직까지는 폴리곤에서 뚜렷하게 어떤 이름을 정확하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기관들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보고서를 쓴 난센이라는 곳에서 내놨고요. 유동성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폴리곤으로 옮기는 움직임 또한 관찰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에이브고요. 그리고 최근에 카이버 네트워크도 폴리곤 상에서 레인메이커를 런칭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자, 여러 가지 이점 속에서 기관들 또한 이더리움에서 블록체인 폴리곤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 담은 기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뉴스 더 소개해 드릴게요. 단스케 은행이라는 유럽의 한 은행이 비트코인 거래를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나 다른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디지털 자산들 거래를 허용하진 않을 거다. 자, 덴마크의 가장 큰 은행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변동성도 경고를 했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된 문제도 경고를 했습니다. 자, 덴마크의 가장 큰 은행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단스케 은행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한 조사를 아직까지도 받고 있는 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뭔가 나서서 굉장히 리스크를 테이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겠는데 한편으로 유럽 자체의 분위기가 좀 보수적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디지털 자산이 금융의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고 여기에 대한 규제나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스웨덴 금융당국 같은 경우도 이런 발언을 했는데 디지털 자산이 금융의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잘 생각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현금을 디지털 결제가 대체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큰 은행들이 여전히 디지털 자산에 대한 회의론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노데아뱅크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아예 금지를 했고 심지어 직원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단스케 은행은 전제를 좀 달긴 했는데요. 유럽 연합 차원에서 지금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고 우리도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뜻을 마지막에 밝히기는 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호의적이지 않은 보고서 내놨고요. 유럽의 노르웨이, 덴마크 쪽에서는 또 여전히 규제권, 전통 금융권에서 부정적인 뉴스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 와중에 오늘 그런 와중에 이더리움에서 폴리곤으로 이동하는 그런 자금이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뉴스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토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